유전자 웅덩이 속의 악어. 방금 보았듯이 DNA 복제 과정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 몸이 발전시킨 복제 기계는 이따금 실수를 저지르며 실수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돌연변이는 드물다. 영정리 유전체에서 골로 유전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것이 우연히 개척은 전체에 퍼진 것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다. 오류의 결과인 게일병 같은 질병도 돌연변이 자체와 마찬가지로 드물다. 하지만 유전병은 이보다도 음영한데 그 이유는 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우연한 유전적인 부동에 의해서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들은 사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호되었다.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의 세대에서 세대를 끈질기게 전해진 유전병들이 있다. 각 유전병에는 흥미로운 사연이 담겨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진화에 응성하고 잔인한 과정에 관해서 귀중한 교훈을 선사한다. 오늘날 인류를 괴롭힌 유전병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퍼진 것은 낫형적 혈구병일 것이다. 매년 30명의 아이가 낫형적 혈구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생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혈구 세포는 헤모글로빈으로 꽉 차 있으며 산소 분모를 극대화하고 접힘을 최적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낫형적 혈구병 환자의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 탄탄하게 모여있지 않아서 적혈구 세포가 응성한 형태를 이룬다. 이런 기형세포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작은 혈관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접히지 못한다. 이 때문에 좁은 공간에 끼어서 일종의 혈액 교통체증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되면 정체 지점 아래쪽의 조직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낫형적 혈구병으로 이어진다. 정상적인 적혈구 세포의 모양과 낫형 적혈구병 증상을 나타내는 적혈구 세포의 모양. 정상적인 적혈구 세포는 쉽게 반으로 접혀서 좁은 모세혈관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낫 모양의 세포는 훨씬 더 뻣뻣해서 좁은 지점에 끼이기 쉽다. 낫형이 있다. 그렇구나. 이런 것은 저개발 지역에서 낫형 적혈구병이 치명적이다. 낫형 적혈구병의 가장 신기한 점은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낫형 적혈구병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암호는 수십만 전에 생겼으며 수많은 민족 집단에서 나타나고 전파되었다. 끔찍한 세약성 질병을 일으키며 현대의술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돌연변이가 인류 역사상 여러 시대에 여러 장소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종종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호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많은 유전병과 마찬가지로 낫형 적혈구병은 열성이다. 이 말은 돌연변이 대리 유전자 사본을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2개를 물려받아야 병에 걸린다는 뜻이다. 사본을 하나만 물려받으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자신이 보인자 유전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단 그 사람의 후대에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낫형 적혈구 보인자 2명이 천일을 낳으면 부모가 둘 다 건강하더라도 4분의 1은 낫형 적혈구 변이에 걸린다. 낫형 여기서 돌연변이가 제거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보인 사본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비보인자보다도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이다. 말라리아는 낫형 적혈병과 마찬가지로 적혈구 세포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말라리아 원인은 사람이 목에 물릴 때 전달되는 기생충이다. 돌연변이 낫형 적혈구병 대리 유전자 사본이 하나만 있는 사람은 적혈구 모양이 약간 다른데 이것은 낫형 적혈구병이 생기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말라리아 기생충이 살지 못하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낫형 적혈병은 생물학 개론 수업에서
이형 접합자 우세라는 현상의 예로 곧잘 언급이 된다. 낫형, 이형. 낫형 적혈병이 인구 집단에서 골고루 퍼져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북유럽처럼 모기와 말라리아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에게 낫형 적혈병의 병, 돌연변이가 전혀 유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낫형 적혈병 이야기는 흥미로운 마지막 반전이 있다. 연구자들은 진화가 돌연변이 암호에 대해서 밀고 당기는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처음에는 낫형 적혈병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이 말라리아보다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인데 컴퓨터 모형에서는 낫형 적혈병이 사멸한다는 정반대 결과가 예측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농업 이전의 많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14% 그쪽으로 많이 나타난 지역 이거 다 일부 다처제였다는 사실에서 정리한 요인으로 간과했다. 대다수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소수의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다. 이 때문에 남성은 최대 많은 여성으로부터 자식을 낳는 특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직접 경쟁하며 대다수 남성은 자식을 전혀 남기지 못한다. 남성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탓에 남성이 남긴 자식의 수는 전반적인 건강, 활력, 정력과 직접적이고 건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낫형 적혈구 대립 유전자 사본이 두 개이거나 하나도 없는 남성들은 말라리아와 낫형 적혈구 병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도태되었을 것이다. 이 남성들은 낫형 적혈구 병에 걸리거나 말라리아에 취약했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지배적이고 타산인 남성은 대부분 보인자였을 것이다. 이 두머리 남성은 많은 여성과 생식하고 더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식들 중에서 상당수는 성년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 이전의 삶에서 일반적인 질환 감염, 결핍뿐 아니라 말라리아나 낫형 적혈구병과도 싸워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낫형 적혈구 보인자와 그의 하렘에서 끊임없이 아기가 태어났을 테니 말이다. 그가 그 점돌연변이 유전으로 낭성 섬유증, 여러 형태의 혈병, 테이삭스병, 페닐케톤 뇨증, 디센 근위양증 등 수백 가지가 있다. 이것들이 치명적이거나 몸에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구 위를 걸어다니며 수억명의 여전나무에 여전히 오류가 있는 것이다. 몇몇 유전병이 열성이 아니라 우성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 마르판 증후군, 가족 고콜레스테롤, 신경섬유증 등 가장 흔한 외소증인 연골 무형성증 일부 돌연변이는 유전병과 함께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이 되었다. 우성 유전병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유난히 전악한 질병인 헌팅턴 무도병이 있다. 이것은 환자가 4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질병이 시작되면 환자는 중추 신경계통이 서서히 감퇴한다. 처음에는 근육이 약해지고 말을 듣지 않다가 기억상실, 기분과 행동의 변화, 고급인지 기능의 상실, 마비, 식물인간 상태를 겪으며 마침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한다. 쉽게 감퇴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헌팅턴 무도병의 원인은 어느 유전병과 마찬가지로 유전체의 돌연변이다. 하지만 낫형 적혈구병에서 보았듯이 유전병이 자연선택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헌팅턴 무도병처럼 보인자가 없고 오래전 희생자만 있는 우성 유전병은 더더욱 그러하다. 답은 헌팅턴 무도병 못지않게 잔혹하다. 헌팅턴 무도병은 잠재 환자가 생식연령의 정점을 지났을 때에 발병하므로 질병 유전자가 이미 자식이 되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헌팅턴 무도병의 유전학적 메커니즘은 19세기 후반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전에는 이 병이 이렇게 간단하게 헌팅턴 무도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개입을 피해서 전달될 수 있다. 선택의 힘은 번식이나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전 형질에만 작용할 수가 있다. 유전병은 놀랄 만큼 흔하며 목숨을 앗아가거나 몸을 쇠약하게 하는 일도 많다. 대부분 유전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었던 간헐적 돌연변이와 산부지간 간에 모두 DNA 청소전이 오리로 기결이 된다.